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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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꺼놨군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먼저 잠깐 처음 뵙는 분들 계셔서 그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화면에는 김은주 과장님이 처음 되거든요. 김 과장님 잠깐 인사하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안성시 노인복지관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분들께서 너무 쟁쟁한 분들이 계셔서 조금 쫄긴 했는데요. 그래도 비영리 기간에 또 현장에 몸담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해서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기 회계사님을 만남으로써 인연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 쓰신 것도 좀 소개하세요. 맥석대 석사하면서 지도 감독론 같이 공저를 했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회계사님 책 이것처럼 이제 NPO에 관한 책이 나올 거예요. 비영리 기간에 관한 책이 그래서 나올 예정입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 전문이신 거죠? 네, 요양생활시설에 17년 있었고요. 복지관은 지금 3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회계 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정복 국장님 잠깐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도와서 여러분 잘 서포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일섭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맡고 있는 김일석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민대에서 프로필을 보셨겠지만 비영리 굉장히 전문가세요. 우리 조재천 장로님도 잠깐 인사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창입니다. 저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참여해서 최대한 기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교회 장로로 회계 장로를 엄청 오래 하셨어요? 우리 이용구 선생님 오랜만에 얼굴 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야말로 완전히 초짜인 것 같은데요. 이 모임에 들어온 게 우리 배원기 선생님이 제가 3일 회계법인 입사했을 때 매니저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인연으로 이 모임에 참가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그 회계법인 나와서 이제 제가 개인 사무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차리면서 이쪽 관심은 있었지만 해보지 않았던 이 분야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려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환 교수님 스피커 켜시고 말씀하시면. 예, 예. 저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환 교수고요. 예, 지금 현재는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무적으로도 이제 공익법인 세무도 이제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비영리법인의 이제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존경하는 이제 배원기 교수님 또 하시는 어떤 일에 또 동참하고자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보직을 맡아서 엄청 바쁘신데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희동 부사님 스피커 켜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 프렌즈 의사장 맡고 있는 최유성이고요. 주로 이제 그동안은 비영리 단체 행정 쪽, 그다음에 이제 공공 쪽에서 바라본 비영리 단체 행정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이 기업과 비영리 그다음에 이런 엔조 단체들 간에 협의하는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것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배원기 원장님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상당히 공부도 많이 했고, 이게 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좀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가 계속 보태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식 변호사님 스피커 켜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수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제 동천은 MPO 법률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문하다 보면은 사실상 8, 9할이 다 세무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또 단체들 평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동천에 이제 황인영 변호사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셔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돌성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IWC 연합회의 그 조직혁신 지원국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사무총장을 조금 오래 하다가 그 각 시설에서도 시설장으로도 있었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한국 IWC에서 52개 지역 IWC에 워낙에 중앙법인에 함께 다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52개 지역 IWC를 법인화하는 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그 55% 정도 회원 IWC가 지금 최근 2년 안에 다 법인을 완료했고 공익법인 지정이나 의사록 인증 예외법인 지정까지도 다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Y들 법인화까지 완료하는 것이 저희 국의 이제 담당 업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전공하고 지방행정 쪽으로 학교 강의를 약간 했었는데 그 사실 저는 학계에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YWCA를 통해서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이나 이런 건강성을 회복하는 형태로 좀 더 투명하게 조직을 좀 재편하는 과정을 하다가 이희숙 변호사님도 그렇고 김일석 변호사 그 상임이사님 그리고 지금 이영환 교수님 계시는 그 시립대에 그 박훈 세무대학원에 계신 교수님께서도 저희 자문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문을 받아가면서 지금 그 조직 구조를 개편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공청회에서 배원규 교수님을 그 배웠는데 발제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직접 연락해 주셔서 함께 참여를 권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울 것 같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도 국장님도 이사님. 김찬도 이사님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선입니다. 2년 전 8월 달이나 20년 8월 달에 서경대학교 경영학부를 정년 퇴임을 하고 쉬고 있다가 우리 배 교수하고 인연이 돼서 이 평가원 설립 기초부터 같이 지금까지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조언을 쭉 해왔고 또 이제 마지막 공개 그 공청에서 나왔던 의견들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사업의 가장 핵심인 평가 기준을 확정하는 일에 마지막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확정해야 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배 교수께서 이제 원장을 맡으셔서 이 조직을 끌어가는 이제 총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도 많이 또 초대됐기 때문에 고견들을 좀 신랄하게 주셔가지고 좋은 평가 기준이 완성되도록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화정 국장님, 마이크 켜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기금 사업국 맡고 있는 조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영리 쪽에서 일한 거는 거의 한 2, 3년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 비영리에 본격적으로 몸을 담글 때 시작했던 업무가 이제 모금 관련 업무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모금과 후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모금 시작하면서부터 그 새로 신설된 단체들과 관련된 약간 그런 업무들, 그러니까는 단체들을 성장시키면서 세팅하면서 이 업무들을 좀 맡아서 본의 아니게 그런 관련된 업무들만 제가 벌써 한 3번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아침편지문화재단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단체이긴 하지만 제가 들어가서 또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또 법인 설립 업무를 지금 또 맡아서 또다시 신설 법인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세팅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게 이게 저의 그냥 소명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모금에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그 투명성이 재단이 운영하는 가운데서 이거를 변화하는 거는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명확한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팅을 도와준다고 하면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몇 번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쟁쟁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배 교수님이 좀 초대해 주셨을 때 좀 주저했었는데요. 배우는 마음으로 제가 또 기꺼이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비워하면서 예, 잘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명희 대표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얼굴은 안 네. 보이고요. 차 안이라 가지고 예, 불을 꺼놓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 우리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녹색연합에서 오래 일을 했고 녹색연합에선 지금 비상근으로 전문위원으로 결합하고 있고요. 우리는 제가 녹색연합에서 그 협동사무처장 일을 할 때 그때가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 도입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공시도 제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이런 게 점차 이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해야 될 때 지켜야 되는 어떤 법적 제도적 기준들이 강화되는 걸 느끼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갈 때 농촌의 변호사님들과 이제 몇 분이 제안을 주셨어요. 단체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부도 하는 이런 네트워크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그때 모인 몇 개 단체들이랑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럼 우리 스스로 이제 뭐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좋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특히 투명성, 책무성 분야에서 뭐 단체 운영이라든가 회계라든가 특히 그런 부분도 그리고 그 이제 단체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적용해보고 공부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부당하거나 단체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절차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도 찾아보자라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벌써 지금 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한 5, 6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약간 네트워크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표를 만들어서 뭐 워크숍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특히 공시를 거치면서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씩 공시를 진행하고 났을 때마다 공시 과정에서 이 서류 절차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도 자체가 이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고 국세청에 좀 꾸준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것들은 좀 반영이 돼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가원 결합은 그 우리는에서 활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그 평가원에서 만든 지표와 또 우리는에서 만든 지표가 또 많은 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외부 제3자에 의한 평가 그리고 또 스스로 하는 자가 진단 이런 게 같이 결합을 해서 좀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정명희 대표가 최근에 그 우리는의 대표가 되셨어요. 축하할 일이죠? 네, 아니, 네, 그냥, 네, 전에 하셨던 유현선 대표님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요. 그냥, 네, 제가 넘겨받았습니다. 네. 네. 앞으로 계속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 공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이제 작년에까지 활동하던 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빠졌고 새로 오시고 그래서 좀 처음 보신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죠. 지금 비영리 조직 평가원이 1월 9일인가 기재부에 들어갔는데 기재부
원래 이렇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하는 거가 5년에 한 건 정도 있대요. 근데 거기가 워낙 바쁜 부서다 보니까 팽개치고 있다가 지난주 말에 연락이 왔는데 고정 서류를 막 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데 정관에다가 주소를 다 쓰래요. 상세 주소를. 그래서 그거랑 저 실갱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발기인 총회 거기다가 보통은 이제 명칭하고 주소하고 뭐 임원들만 쓰는데 저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다 승인받는 것처럼 쓰라 그래서 원래 사업 계획에 다 넣어놨는데 거기다 별도로 또 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릴 것 같고요. 잠깐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뭐 하시겠지만 이제 이쪽이 기본 평가 기준이고 여기가 심화 평가 기준이고요. 또 하나 아주 자세한 해설서가 있는데 오늘은 해설서까지 가지고 좀 뭐 할 것 같고요. 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8월 1일자로 이제 공개 초안을 만들어서 보냈고 그다음에 공동모금에 이사장님한테 보내서 공동모금에서 의견을 주신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 그전에도 많이 의견을 줬는데 원래는 12월 말까지 이거를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설립 업무랑 관련돼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1월 말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크게 여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섹션 나눈 거가 거버넌스와 목적과 사업, 재정과 회계 모금, 정보 공개 이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눴는데 이거 말고 전반적인 거에 관한 것도 있는데 평가 수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지난번에 그냥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를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네 개 섹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보면은 첫 번째가 이게 공동모금에 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를 넣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임 제한을 넣는 경우하고 넣지 않는 경우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를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수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보통 저도 비영리법인 이사로 있기도 하고 한데 이게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 작은 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연임 제한이 있는 게 단체에 좋은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들한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들이 이사를 정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생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책무성을 가지고 이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평가에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조금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정선 국장님 어떠세요? 박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오래된 100년이 된 조직이라서 단체가 오래되면 사실은 연임에 관련한 거는 사실 제한을 하는 게 훨씬 더 투명성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 IWCA도 전국이 공통으로 지켜야 되는 지침들 중에 연임을 3회, 그러니까 이 연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텀을 쉬고 다시 들어올 수 있으나 이제 그런데 이희숙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금 규모가 작은 영세한 지역 Y인 경우에는 그것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늘 어떤 권고사항으로 이제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준수하라라고
보완하는 어떤 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렇긴 하는데요. 지금 저희같이 크고 오래된 조직이 아니면은 사실은 기초 조직에서는 그것들을 필수로 넣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저희 단체가 워낙에 오래되고 굉장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규정을 담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저희가 네? 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단체인데 저희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연임 규정이 없어요. 근데 대신 네. 이사장에 대해서만은 그 이연임을 못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하실 분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연임은 이사장 대표자만 제안하는 거를 정도는 권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실상 NGO 단체나 이제 비영리 기구가 어느 단체도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옛날에 이제 정부에 있을 때 봤던 그 단체 대표자님이 아직도 대표자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단체의 대표를 맡으시고 그다음에 작은 기관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큰 기관들도 그런 일들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좀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 네.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사유화의 측면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사장의 오랜 연임일 경우에 훨씬 더 그런 그 부분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인선위원회 관련한 거는 저는 이제 권장 지표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이라는 자체의 우리 형태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게 기업재단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비영리 조직 사유화를 이유로 연임 제한을 한다고 하면 사실 기부의 문제도 있지만 이 비영리 조직 자체가 이 흔들리는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실제로 뭐 환기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이사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문광부가 무책임하게 허가를 해줘서 이사장을 그냥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내쫓아버리고 이사회를 점유해서 지금 뭐 거의 사유화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이 이사 연임 제한 규정을 둔다고 해서 과연 사유화가 안 되느냐. 그건 사실 조직의 문제인 거지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기업재단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사를 연임할 때 어차피 5분의 1 제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연임 제한 규정을 두게 되면 결국은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뭐 사실 기업의 오너들을 보면 뭐 형제 자매 간에도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우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재단들의 경우는 이게 경영권 싸움의 문제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걸 과연 그럼 기업 재단들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느냐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제도 자체도 모두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 제도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임 제한 규정까지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단을 만들지 말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뭐 이사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조직이 이사장이 변동 없이 가고 있지만 이사장이 맡는다고 해서 대표권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투명하게 모금 활동을 통해서 하는 비영리 조직과 기업재단이나 뭐 사실상 개인재단화돼 있는 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환 교수님도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예. 굉장히 길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권고 지표 정도는 생각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걸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필수 지표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뭐 기업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풀이 작아서 인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단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필수 지표나 뭐 이런 식으로 넣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넣질 않았는데 이 교수님 말씀대로 권고지표로 넣을까요? 어떠세요? 근데 이게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장기간으로 어떤 사람이 사유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가점을 주는 거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답이 없는 거. 미국의 인디펜던트 섹터도 보면은 논의만 하고 어느 게 좋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여대책이라는데 이제 감사를 했는데 거기가 연간 그 기부금을 보면 80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탑 10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게 초창기부터 한 10몇 년까지는 그냥 한 분이 계속 하셨어요. 하시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4년씩 돌아가는 보니까 그게 그 장단점이 있어서 다시 지금은 또 그냥 연임을 계속하는 거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하나가 딱 좋다고 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기 집권하면서 개선이 안 되는 단체들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필수로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넣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심화해서 권고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필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넘어갈까요? 네, 권고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걸 더 넣자는 얘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예산 편성 지침,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더 넣자고 얘기하는데. 기본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건 약간 더 구체적인 거라서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YWCA는 지침이 있긴 있어요. 회계 규정도 있고 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이나 집행 세부 지침들이 있긴 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단체들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권장상으로 바꿀까요? 네, 이게 아마 단체 역량상 이렇게까지 체계화되어 있는 조직이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예, 저도 이제 권장사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능하시면 이제 우리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지침의 예시안 같은 경우도 뭐 만들어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시니어 그룹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하신 분들이 이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한 십몇 년 전에 그때 이제 공기업인 한전에서 그만두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되니까 이런 지침과 인사 규정까지 다 있어요. 거의 한전하고 똑같이. 근데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출장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저희는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깐깐하게 있었고 저희 거꾸로 저희 문제이긴 한데 이게 단체들마다 지금 저희 NGO 단체들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작은 단체들 같은 경우 들어와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없거든요. 그러면 전임자들이나 이렇게 보는데 뭐라도 보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평가원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뭐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자꾸 작은 단체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연한 예산 미만의 작은 단체들 입장에서 그런 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자산 규모가 작은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권장사항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뭐 위원회에서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뭐 표준 뭐 내부 규정 같은 거를 공개를 초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공고 정도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돼 평가 지표상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만약 권고한다면 많은 단체는 부담을 좀 느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주무관청들이 감사할 때 보면 내부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감사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규정이 오히려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오히려 규정이 없다고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규모가 작은 데들은 의사결정 구조도 굉장히 심플하고 굳이 규정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이런 뭐 내부 회계라든지 지금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려면 규모가 최소한 뭐 10억 이상, 사업비가 10억 이상은 돼야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개발 NGO도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지금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고 실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규정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도 안 쓰기 때문에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안 쓰면 내부 규정 자체가 나중에는 주무관청에서 오히려 이 관리 감독에서 폴트가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권장사항 가지고 빼버려요.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하려면 저희가 어떤 샘플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 그 이 부분에서 권장 사항이라도 넣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처음 이제 제가 이제 NGO 활동했던 92년부터 지금까지 쭉 거슬러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 NGO 단체들과 공익법인을 관리하던 담당 국장도 하고 뭐 그런 부서장을 했었는데 그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신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가이드라인을 거의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농후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준비들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까지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회계 지금 그 국세청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 신청 연장했는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예전에 했을 때보다 뭐 이것저것 세무서에서 뭐 접수하고 뭐 할 때 다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같이 다 했는데 예전에 6년 전에 했을 때하고는 이 강도가 상당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퇴출되는 공익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사전에 막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가급적 권장 사항이라도 가이드 어떠한 안내서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좀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의 상지세법상의 공익법인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가 8,000개 정도가 아주 작은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작은 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좋겠고, 말씀대로 필수로 하지 않고 그냥 권장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법정교육만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떠세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에 내부 감사 없다는 얘기를 해서 기본 평가에다가 입력하는데 이것도 관장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사실 내부 감사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큰데 10군데 정도 아니고 YWCA는 있죠? 상설로 감사실이 있진 않아요. 담당 부서가 그래요?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아까 그 권장 지표에서 그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이라든가 등등등등 그 부분도 사실은 전제적으로 그 지침이 필요한 곳은 조직 규모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모두가 네네. 공통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한 조직은 당연히
규모가 큰 조직이거든요. 작은 조직에 사실 지침이 없어도 형식적으로 협의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뿐이 문서가 굳이 없어도 가능하기 네. 때문에 한 건데 이 기본평가 3회 6번의 이 내용도 사실은 규모가 있는 맞습니다. 네. NGO만 이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권장 사항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규모가 큰 곳들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는 듭니다. 그래서 근데 권장은 네, 이게 이거 가지고 뭐 점수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요? 아, 네네. 그렇다면 실까지는 아니고 상설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도로 물어도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다음에 연이사 이외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나 이런 걸 했는데 이것도 정관에서 2회 이상이라는 거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반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는 말이 좀 다양하다고 그래서 박훈 교수님이 연수회 세미나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과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 성과라는 거를 해설서에다가 이 성과 평가가 뭐라는 거 이런 거를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냐 없냐 이것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평가한다 이런 거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 쓰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원이 이게 박훈결 교수님이 써준 건데, 그러니까 임원이 장관에 따라서 이사회나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운영위원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문성을 포함한 이것도 공동모금회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도 보면은 특수관계자는 이미 돼 있긴 한데, 이런 질문을 권장사항으로 심화평가에 넣을까 하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권장사항이라는 게 이건 꼭 통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만 더 넣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서 박사님 괜찮으세요? 그냥 넘어갈까요? 조금 애매한 표현이어가지고 네. 저도 제가 볼 때 이 임원에 대한 다양한 배운 경험 단체 사명 이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행 이사회의 임원 선임 체계에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없앨게요, 그러면. 예? 네, 출연자와 관련된 분이나 지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진짜로 투명하게 가려면 이게 공개적으로 뭔가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 박사는 주로 기업재단을 보시면서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빼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해상충이라는 말이 좀 이해충돌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고용에 관해서 이게 이해상충의 기본 지표에 있는 거가 좀 고민된다고 했는데 이해상충은 그냥 필수로 해서 모든 거에 다 넣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심화평가했던 거를 기본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대표하셨던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폐기에 관한 것도 좀 문제가 폐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보존기간 경과된 거 파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것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보수 얘기를
지금 임원별수가 이것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임원별수 그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이 심화평가에서 있는 거는 그냥 넣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기관리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위기관리를 넣으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내용이 많아져서 그냥 장기과제로 넘기려고 그래요. 이걸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샘플을 그러니까 이사회나 조직대표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샘플을 필요하다 그러는데 국내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인디펜던트 섹터 쪽에 가면은 외국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나중에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관 추력하고 신고 전문 대비표 가지고 있으라는 거 이거 필요할까요? 김일석 박사님 어떠세요? 이거 할까요? 뭐 이거는 다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개정할 때 사실 다 들어가는 서류고 실제로 주무관청에서 뭐 저는 그 최초 설립 시의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2000년대, 70년도 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데도 이거는 있어요. 네,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번 잊어먹은 데들은 이거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권장으로 할까 합니다. 네, 권장 항목으로 놔두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더 넣어달라고 해서 기본 항목에다가 이런 걸 넣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OJT라는 말을 풀어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헌 교수님이 선임 직원에 의한 직무 연수 이런 거를 넣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왔는데 거의 이런 것들은 거의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목적 사업에서는 정관대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요거를 필수지표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성과지표가 있는지, 그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필수 권장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관에 있는 거는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할 때 총회나 이사의 승인을 받는지 이거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관에 보통 있는 거라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어요. 이 두 가지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넣어놨고요. 평가위원회 존재하는 것도 넣어달라고 그래서 다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재정을 할 때는 이런 거를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금융계좌번호, 인증서 보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넣으려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미 있기 때문에 뺐고요. 혹시 단체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밑에는 공인인증서 가지고 실무자가 하게 되면 그 컨트롤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는 지출원이 상신을 하고 제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OTP를 가지고. 공인인증서 누가 가지고 계세요? 지출 담당자는 이체는 못하고요. 이체 등록만 하는 업무까지만 진행이 되고 제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출원은 지출에 관한 이체 등록만 거기까지 단계만 하는 거고요. 네. 이체 승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체 승인은 그러니까 인증서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아니, OTP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요, 지출원용이 따로 있고 그 승인하는 그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관용 공인인증서인데 지출원이 하는 공인인증서는 일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체만 해주세요 하고 결제 올리는 시스템. 근데 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결제 올라온 거를 제가 이제 보고서 체크해서 승인을 누르고 OTP 인증을 하면은 이제 이체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 과장님, 그 어느 은행이 그렇게 해요? 농협이요. 농협이? 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한테 학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학교도 조금만 이제 학회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여직원들한테 다 맡기면 여직원들에서 종종 횡령사고 난다고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반영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할 때 그 임원 등 다른 사람이 결제하고 있는 거 이것도 넣으라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부자에게 보고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미 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넣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물 기부에 대해서 그 책을 넣어달라고 해서 이거를 넣어놨는데 김 박사님 이거 필요할까요? 이 현물 기부가 저희 이번에 책을 쓰기 썼거든요. 근데 저희가 써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다 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물 기부에 관한 뭐 판정이나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기가 힘든 게 일단 법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요. 기부자의 가액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게 법인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가게 정도만 재판매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필수가 되면 이 실제 현물 기부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단체들이 낮아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권장사항 정도가 저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럼 이것도 권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사실 규정이 있다는 거가 거의 이게 그냥 세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밖에 없어서 규정 갖고 있으라는 것도 좀 어렵긴 어렵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필요할까요? 지금 심화에다가 이거를 좀 늦게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큰 조직만 그냥 심화가 그 대규모 조직이긴 조직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 건지 합니다. 어떠세요? 넣지 말까요? 좀 부담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큰 조직에 대한 평가라면 저는 재산 관리에 대한 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주무관청 허가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이 만약에 평가가 된다고 하면 임의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본 재산 임의 처분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의 처분된 줄도 모르고 지금 임의 처분해서 쓰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큰 단체의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재산 관리가 기본 재산에 관한 거 시작하기는 아닌데. 근데 뭐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재단들 같은 경우는 모금 활동을 하니까 대부분 예외 승인을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재산의 경우는 재산 관리에서 좀 자유로운데 반해 일반적인 기본 재산이 좀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 운용부터도 다 규제 사항이거든요. 현금이 뭐 다른 채권으로 바뀐다든가 주식으로 바뀐 펀드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신설해서 놔둘까요? 예, 이거는 저는 놔둬도 괜찮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도 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외부 전문가 얘기는 그때 사실 이게 외부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는 빼려고 그래요.
문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 그 공익법인협회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게 그 이사장 얘기가 사실 저 비영리 회계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한 10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런데 이런 걸 쓰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삭제를 하려고 하고요. 뭐 오해를 한다 이런 말씀 것도 바꾸고 이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보 공개에서는 등자를 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회계 규정 같은 거 공개하는 데가 있나요? 이거 뺄까요? 권장항목을 바꾸려고 하고 그다음에 회계 규정을 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좀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MOU나 업무조약 내역 공개하자.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하자. 배분 장사익 공개하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 전혀 반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MOU는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그냥 올릴 것 같고요. 어느 거요? 수익 MOU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홍보가 되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올리지 않을까 싶고 수익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보조금 기관이라서 보조금 기관은 이제 이 지방자치 보조금 그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법에 지방보조금법에. 저희는 네. 아직 홈페이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일부 복지관들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요? 이런 거요. 그 기부금에 가는 건 이제 개인정보라서 이름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별 땡땡으로 지금 자동으로 변환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하고 공시를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개인 정보라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세법에서 어차피 기부금 할 때 다 공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결산 때 다 들어가는.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질문이 이런 건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넣어도 될까요? 이것도 필수보다는 심화의 권장사항으로 넣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화의 권장사항으로 넣을게요. 네. 그다음에 연차 보고서에 대해서 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다 빼놓고요. 연차 보고서에 보통 이렇게 4가지가 크게 들어가는데 이게 있냐 없냐 그런 것만 물어보려고 다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거가 명확하다 이런 말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말 다 빼고 이런 거를 넣고 있나 안 있나 그런 것만 하는 거로 바꾸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말 삭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 공시를 하고 있는지는 이거는 그냥 놔둘 것 같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 센터 이걸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불만 처리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거 있나요? 이 정도가 지금 이제 나왔던 것들이 되고요. 혹시 다른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 변호사님 들어오셨네. 정 변호사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니, 인사겸. 정 변호사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그 스피커 켜시고 말씀하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함에서 일하는 정순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좀 접속이 늦었습니다. 네, 나중에 실제로 보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이거 끝나고 나서 그 해설서를 쓰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주로 많이 도와주신 분이 우리 그 정명희 대표인데 다른 분이랑 같이 하면서 가급 2월 중순이나 2월 말까지 그 최종안을 만드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참 우리 워크숍 온라인은 화요일 날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날짜는 아마 2월 중순, 2월 말 정도부터 하고 개별적으로 어느 분이 강사를 하시면 좋은지를 제가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프라인 모임은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전화 보내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만 남았네.